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지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내내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에서 순매수해줬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1% 넘게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78% 상승, S&P 500 지수는 0.6%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국제유가도 1% 넘게 오르면서 70달러 부근 회복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5천 건이 발표되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또 전주의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1.6%대 유지하다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1.2%대로 회복을 해줬는데 이 금리 하락이 기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가 너무 낮게 떨어지는 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 오늘 밤에 미국 지표로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투자자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장입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재원,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거고요. 실시간 소통 창구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첫 번째 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가 26%, HLB는 22% 넘게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5.95%, 할레홀딩스도 두 자릿대네요. 10.48% 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아난티가 수익률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2.5% 챙겨가고 있고요. 이화공영과 명신산업도 각각 3에서 9%대 수익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트의 모든 종목들이 수익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종목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우리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추첨하실 수 있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S&P 500 지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금요일 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장이 연출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전남 뉴욕 증시는 괜찮았었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조금 약하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상승의 요인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현선물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제 조금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 어제 조금 차익이 나왔었어요. 1200억대에 좀 매도가 나왔지만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던 코스닥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다양한 업종군들에 좀 매수를 해줬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IT 쪽 섹터라든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 폭넓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아직까지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일장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21선 자리대가 이제 지지의 역할이 아니라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의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와서 1140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쪽 플레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좀 매수 기준을 유지해 나가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금요일 날 이제 앞두고 있고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고 주말장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쉬엄쉬엄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금융지주사의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중간 배당도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수익성에 대한 개선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금융주들 봐야 되겠죠. 뭐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신한지주 뭐 이런 기업들을 봐야 돼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모아나가야겠죠. 연말 배당 투자를 노리고서 뭐 11월달, 10월달 입자는 것보다 많이 빠져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BNK금융지주 또한 마찬가지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뭐 신문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향후에 좀 볼만한 그런 부분들인데 M&A라든가 아니면 증설 투자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증설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그 공장이 가동하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증설이 언제 끝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MK전자 같은 경우는 신규 쪽으로 M&A를 좀 했죠. 폐기물 쪽에 있어서의 업체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해양특비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본 사업 외에 사업적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ISC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교환사채 발행했습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들 보고 심택도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이 프로그램에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증설 들어갑니다. 올 연말까지 증설 투자를 하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증설 들어가죠. 올 1월 달에 공시 나왔을 겁니다. 연말에 완공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 주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선반영이 받을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 P&E가 있죠. 원익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2차전 쪽 섹터고요. 흐름들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 수급도로 괜찮은 모습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OT-백킴도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 모든 섹터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0월 6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은 혼조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자세 보이다가 장 막판에 순매수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카카오 2분기 영업이익이 1,626억 원 발표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66%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국민의 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한 광고 상품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 가격은 현재 1,80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WTI 가격은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보합권 유지하는 가운데 카카오만이 홀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역대 최고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현재 0.3% 올라가면서 14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1.75%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 9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출발 성공했는데요. 전일 2차 전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삼성 SDI가 대장주로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77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5% 올라가면서 3,28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1% 올라가고 있는데요. 1,060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280억 원대 나홀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2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 1.5% 상승하며 현재 가격 29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30만 원 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오늘도 강합니다.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는 0.7%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오늘 1.7%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 8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와 CJ는 그에 비해서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CJ는 약보합권이지만 HLB는 0.8%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 3만 6,3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재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산뜻하게 상승 출발해줬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좀 오후장까지 유지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다행히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단을 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걸 제가 이제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증시는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셔도 이제 충분히 좋을 정도로 거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고점을 돌파해서 이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해서 이 3,450까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틀 전에 많이 오르고 이틀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오후장에 과연 오후장에도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증시 자체가 방향을 틀었으니까 매수하는데, 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 겁내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거의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막 엄청 잘못 고른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하는데 겁낼 필요는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그 시선은 똑같고, 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코스피가 고점 갱신을 한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좋게 오르는 그런 좀 쉬운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수급이 부족한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많은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 주도 섹터 외에는, 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부족한 수급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조금은 난이도 있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 섹터가 아직은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 주도 섹터를 빠르게 파악하고 포착해가지고 이 포트의 중심을 좀 단단하게 잡고 나머지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오늘 증시 상황 말씀드렸고요. 이제 종목 질문 들어온 것들 좀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오늘 대한전선 들어왔네요. 네, 오늘 상담은 이제 오늘 질문은 좀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누구보다는 제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싶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 대한전선이 지금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이게 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전부 좀 수익을 맛보고 있는데, 이제 제 노란 톡방에서 추천할 정도의 종목이니 당연히 주가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대한전선, 일단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의 종합 전선 제조업체라고 하네요. 그냥 이름 그대로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계속 내리다가 5월 말에 갑자기 1,000원대에서 5,150원까지 한 번에 숨도 안 쉬고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조정을 쭉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 종목 5월 말에 그때는 왜 올랐었고 어제는 또 왜 올랐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올해 5월에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하는 호재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네요. 그때 또 호반건설이 이 대한전선의 이 새로운 주인이 된다, 이런 소식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좋은 호재인데, 둘 다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그때 당시에 무거운 종목의 주가를 5배나 끌어올릴 정도의 호재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물론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대한전선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막 주가가 막 높게는 수만 원대로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이상할 정도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왜 오른 걸까요, 이 대한전선? 이 대한전선이 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 이제 해적 케이블 사업 확대에 좀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전선 측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해적 케이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새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제 어제 뜬 호재죠. 이거는 대한전선이 광 케이블 사업에 재진출한다, 뭐 이런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좀 읽어보면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 공장 내에 통신 케이블 공장에 광 케이블 설비를 구축하기로 확정했다. 이달 중 설비 발주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쿠웨이트에 세운 광 케이블 생산법인 쿠웨이트 대한도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낸다. 회사 관계자는 쿠웨이트 시티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며 3분기 내에 착공과 설비 발주를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확실히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하고 난 후에 굉장히 사업적으로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좀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대한전선 주가 전망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의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99% 하락했다는 악재도 있고요. 99%면 다 없어진 거죠. 여러모로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좀 계속 주시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질문은 지금부터 다시 오르냐라는 것일 텐데요. 이 질문에 답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저는 더 오른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면은 한 번의 큰 상승 후에 두 달간의 이 되돌림, 조정 횡보를 좀 주면서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잘 왔고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노란 톡방에서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강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지켜주고 강하게 반등한 만큼
주가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4,000원 부근까지의 상승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움직임과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전선의 이제 과거 급등 이유와 현재 호재와 악재까지 알아보았고요. 4,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시그널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전선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진 디스플레이의 주가 전망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보면은 이 종목도 그냥 이름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디스플레이 업종 회사고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터치 스크린 패널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돋보이는 호재는 없고요. 이제 보이는 소식들이 전부 다 악재네요.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적자인 회사고 적자폭이 커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순손실만 350억 정도 되고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 LED 칩 생산 부분에서 중국 회사와 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 점유율 역시도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력 고객이었던 삼성전자가 터치 센서 방식을 일체형 Y옥타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리포트에서 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업황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역시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저런 악재와 함께 주가 역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등하다가 막혀서 밀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만 현재 4,230원 부근의 중요한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으며 만약 한 번 더 밀려서 내려오더라도 이 3,640원 부근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이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주가 역시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죠. 거래량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핵심은 6,100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를 뚫는지 못 뚫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가격대와 아까 내리더라도 말씀드린 3,64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6,1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에도 강한 반등 자리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단순히 일진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닌 일진그룹 전체에서 좀 일진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 종목 역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일진 디스플레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질문 보면은 한국 BNC의 주가 전망 여쭤보셨는데, 이 한국 BNC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갑자기 주가가 단기간에 3배가 넘게 오르면서 좀 주목을 확 끌었는데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 앞에 두 종목처럼 이름만 들어서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한국 BNC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더말 필러 등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시술용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떤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올랐나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업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호재입니다. 바로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인데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안트로퀴노놀, 이름이 어렵네. 안트로퀴노놀이라는 이 물질을 대만 FDA에 이제 신청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100명에 대해서 이 치료 목적 사용에 긴급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면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단 면역에는 백신과 함께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손쉽게 치료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결국에는 좀 필수적인데, 그만큼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호재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더 오를 수 있겠죠. 당연히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미 신고가 부근에서 이 파동의 패턴값을 한참 넘어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고점 부근의 거래량도 적지 않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이제 욕심의 영역입니다. 욕심의 영역이라서 고점을 잡을 근거가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당연히 매수는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모든 종목은 좀 파동을 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종목 없고요. 오르더라도 이제 중간중간 익절 물량이 쏟아져서 나오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는 이 세력의 목적이던 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도 좀 관망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 관망보다는 보유자분들 역시도 분할 매도를 좀 시작해서 수익을 일단은 챙겨놓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종목 정말 널렸거든요. 찾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은 수익은 챙기시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더 뽑고 싶다면 이 조정 구간에서의 재진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시청자분들이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 챙겨가지 못하실까봐 관망이 아닌 매도 시그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증시 상황과 증시의 미래 그리고 대한전선, LG디스플레이, 한국 BNC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별로 시그널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뱅크입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 첫날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이내는 상승으로 반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상한가를 시도하는 움직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공모가 39,000원으로 시작했고요. 오늘 시초가는 53,700원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가격 6만 원 넘어서면서 6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청약에서는 최종 경쟁률 182대 1이었고요. 증거금은 58조 원이 모였죠.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 효과 때문에 청약이 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현재 시가총액 살펴보시면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6위로 출발했는데 단숨에 63,000원 돌파하면서 12위까지 올라섰고 오늘 안에 시가총액 10위 종목까지 또 들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상한가 도달하는지 종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콜드체인 관련주인 일신바이오와 서린바이오 함께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8월 말부터 이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시생산에 들어간다. CMO 계약 체결하면서 서린바이오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가 이 모더나 mRNA 백신의 완제품과 관련된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고요.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서린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주가는 27,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서린바이오는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었습니다. 8월 초반에는 2350원에서 거래되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강하게 양봉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7,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또 다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전일 시간의 상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바이오 기술 사업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판매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미생물 배양 배지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이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배양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포 배양용 배지 세계적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고 게다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테마주로도 묶이면서 7월부터 강하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6,600원부터 4,68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음봉 띄우고 있습니다. 주가는 5,63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도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활발한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범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또 열일해주고 있습니다. 2,495억대 매수하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개장 상황부터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금요일 장이라서 일단 저는 관망을 하고 있는데 장 상황은 뭐 출발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어쨌거나 이제 아침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제 20분밖에 안 지나가지고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AMT 먼저 볼 텐데요. 반도체 관련주죠.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델 이런 세계적 IT 기업들과 이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IT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 모듈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승 이유는 어제 삼성전자가 무진전자의 반도체 유통사업권을 박탈하고 9월부터 SAMT에 전량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통사업권을 전량으로 받게 되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이제 SAMT가 대놓고 수혜를 받는 격이고 올해 매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 부분에서도 좀 보게 되면 중국과 대만의 올해 1분기 연결 자회사로 편입된 투탑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 반도체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올해 1분기 실적은 이제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영향과 중화권 반도체 유통을 담당하는 투탑 일렉트로닉스의 연결 반영 시작으로 인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정도 증가한 5,300억 원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3% 증가한 222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재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역시나 볼 게 없지만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주당 약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CIS 주력으로 삼성전자의 CIS 메모리 유통 1위 업체로 2022년부터 이제 CIS 유통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2년까지는 성장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제 나온 소식까지 있으니까 사실 더할 나위는 없을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무진전자의 유통 사업권을 다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는 당장 내년까지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매수하실 분들이나 들고 계신 분들도 내년까지는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등락폭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내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시간을 좀 두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해성 옵틱스입니다. 네, 해성 옵틱스는 이제 2013년에 상장해서 카메라 모듈 공정 기술 및 개발 기술로 차량용, 생체용, 의료용, VR 등 다양한 카메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연구로 스마트폰용 고화소 광학 렌즈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해성 옵틱스의 이제 매출 구성을 또 보게 되면 70% 정도가 이 AF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한 16% 정도는 카메라 모듈, 14% 정도는 이제 LENS 모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 자체가 타 경쟁 업체와의 기술력에서 차이를 벌리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쟁 업체보다 더 뛰어난 압도적인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주주 구성도 보면
국민연금이나 뭐 거대 펀드 자금도 없는 일반적인 주주 구성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시가총액이 최근까지만 해도 5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조금 반등해가지고 이제 750억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소규모의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식 수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실적도 보게 되면 실적을 보게 되면 주가가 왜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적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 보실 분들은 최근에 3년 매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이제 종가가 15% 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찾기 열풍이 불면서 해성옵틱스로도 매수세가 몰리는 형국입니다. 해성옵틱스와 이지미디어는 지난달 검사장비 고도화와 확장 현실 기기 및 콘텐츠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성옵틱스는 최근 계약을 맺은 J&D의 의료용 3D 소프트웨어와 이지미디어의 3D TOF 기술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XR 기기와 전용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고, 이렇게 이런 소식들이 사실 이 메타버스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메타버스 주의보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접목하기 나름입니다.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는 사업 분야에 메타버스 갖다 끼면 바로 메타버스 관련이 될 수 있고요. 본격적인 수혜를 받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라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고 이렇게 대놓고 매출과 관련된 그리고 기술력 기반인 회사들은 사실 매수는 좀 차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 매수한다 하더라도 수급이 좀 확실할 때 그리고 소액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PHC입니다. 델타 변이 관련주죠. 그래서 일단 이 PHC의 출발은 섬유, 의복, 신발 이런 가죽 제품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돼서 2003년 상장된 기업인데, 다만 자가혈당 측정기를 비롯해서 바이오 센서 관련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먼 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코로나 시절에 무려 6번이나 연속 상한가를 가는 기록을 또 보여줬고 엄청난 힘을 보여줬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 주가 방어하지 못했어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20년도 매출액이 251억 원에 영업이익이 2억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은 했고 부채 비율도 한 180%에서 12%대로 엄청나게 낮춘 상황이라 그래도 위기 상태는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PHC는 건강관리 플랫폼 국제개발을 정보통신 방송기술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연구개발 기간이 3년 이내라서 사실 이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관련에 대한 거는 한 2년 반 정도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델타 변이 관련주로서 지속적인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 반등세 볼 수 있다는 점, 다만 정고점까지는 좀 힘들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바닥권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과거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 비하면 티도 안 나는 수준이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며칠 정도 상태를 좀 지켜보시다가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간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음봉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서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유지수라고 전송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오늘은 전일 미증시가 강세 마감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닥이 지금 약세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방송에서 코스피는 3,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45포인트 안착이 나와주면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양시장 모두 잘 안착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보합권에서 횡보 중인데 아무래도 오늘 상장은 카카오뱅크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26%대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19%대까지 좀 내려와 준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섣부른 진입을 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12일에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EDT도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일 종가 기준으로 봐도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2,900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살펴보고 갈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은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개발하면서 폴더블 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 차이나스타 등의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LCD 패널에서 OLED 패널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파인텍도 OLED 본딩 장비 분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지난해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 JOLED로부터 대형 OLED 플래시블 본딩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고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에서 파인텍이 비접촉식 터치 기술 그리고 홀로그래픽 솔루션 등을 적용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AR 환경이 없어도 VR을 구현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이 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다음 주 공개할 신제품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1억뷰를 돌파할 만큼 다음 주에 공개될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OLED 장비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장비의 성과가 올해 1분기부터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몇 차례 조정을 받았었던 1,900원 부근 저항을 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1,900원대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바닥권인 만큼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인텍은 1,900원대 지지 그리고 실적 개선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할로 모아가시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신기계인데요.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업계 1위 업체로 피스톤형 그리고 스크류형 등 전 기종에 걸쳐서 생산을 하고 또 공급을 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한신기계는 제가 사실 지난달 21일에도 봐드렸었는데 당시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단기간 급등이 나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호재 대부분이 좀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 단기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폭염과 탈원전 이슈로 큰 상승이 좀 나와줬고
지난 26일 이후 조정을 보이다가 어제 대선 후보의 탈원전 비판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15%대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단기 반등 구간이긴 한데 어제 좀 음봉이 나와준 상황이라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950원을 안착해서 반등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 저점 3,500원을 이탈을 해서 조정을 다시 이어갈지가 좀 중요해 보이니까 이 가격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로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핸드폰 그리고 뭐 통신 시스템,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기기 이런 기기 등의 부품을 좀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핸드폰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나 뭐 마이크폰 그리고 센서류, 진동 모터, 렌즈 등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핸드폰 외 부품으로는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뭐 유전체 필터, 진동 모터, 마이크폰 그리고 LED 등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 사업부에서 70%가 넘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 사업부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 중에 있고요. 지문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TOF 모듈을 이미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좀 적용 중에 있는데요. 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체 인증 관련 부품의 매출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 상용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기도 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한 대당 7개에서 8개의 카메라 모듈이 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율주행 차량 보급에 따라 수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성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매출은 1조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호재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만원 초반대에서 횡보 중인 상황이지만 만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실적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다행히 코스닥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는 3,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50포인트 큰 이탈이 없으면 상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그널들 자세하게 챙겨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포트에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행히 양전환 성공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